좋습니다. 사실 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어느 곳으로 출마 선언을 하실지도 일단은 그 다음 주 우리 만났을 때 또 이야기할 거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결정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왔죠. 이정미 의원하고 또 민경욱 전 대변인. 또 이제 여기도 인천 여기가 연수을이죠. 연수을이죠. 인천에서 제일 좋은데. 예. 자한당 입장에서. 민경욱 의원은 진짜 복도 많아. 근데 모르죠 또 이것도. 이건 복 많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직 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저는 왜냐면 정의당이 좀 아까운 게 뭐냐면 정의당에 저도 이제 친한 분들 있지만은 이정미 의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정미 의원도 굉장히 정의당에서 중요한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이제 네임밸류가 전국적으로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야말로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 연임제에 대해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좀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 저는 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뭐 물론 신 변호사님도 앞에 계시기 때문에 뭐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심상정 대표님이 워낙 이제 정부 인사가 되셨으니까 대선까지 나가셨지만은 그 사이가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의당 뭐 제가 뭐 친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항상 정의당이 의석수도 뭐 지적받는 게 있었지만 다선 의원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에서 힘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거법이 개정된 이상 이번에 한번 그 의식 자체는 깨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정미 의원이 거기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3년 됐어요. 근데 왜 연수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왜냐면 그게 제가 정의당 인사에 듣기로는 한 번 당에서 비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의석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또 달라고 하기가 뭐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본인이 의원했다는 것 때문에 인지도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부 경쟁에서 불합리 요소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인데. 지역구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비례정당만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연수가 연고가 계세요? 거기? 원래 인천 출신이고. 그건 그래요. 송도는 뭐 새로 된 인천연합이야. 새로 된 무슨 인천연합이야. 또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그거 언제 2012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동이나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연수평이나 송도가 내가 가보고 놀랐는데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어요. 모든 선거구가 다 아파트예요. 모든 선거구가 다 아파트고 그다음에 유권자 근데 아파트 상계동의 아파트와 연수구의 아파트는 좀 달라. 높이가 달라. 그다음에 그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제일 젊은. 맞아요. 제일 젊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한당이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 그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뭐 거의 뭐 그냥 막 갔겠어요. 조사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연령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이 자한당의 다른 사람은 좀 모르겠는데 민경욱 의원이 연수구랑 안 어울려. 이게 코드가 연수구의 젊은 유권자들이랑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좀 이런 발언 계속하면 민경훈이 항의 들어 잘리는 거예요. 이제 방송에서. 아니 그 연수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연수구에 출마한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옆으로 세서 또 재밌으니까 이런 게 예전에는요 이제 보수 정당 지역구 우리 아파트촌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진짜 아파트촌.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 그건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강남 아파트촌 평수 대형 평수 막. 거기는 여전히 좋은 거 많은데 요새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촌이라는 게 다 작은 평수들이에요. 왜냐면 큰 평수 헷갈 정도 분양이 안 돼요. 1인 가구도 워낙 많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오거든요. 더군다나 대부분 전세들을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촌이라고 보면 안 되고 젊은 세대가 많이 보는 지역으로 봐야 돼. 인구 구성. 이걸 봐야 돼. 소득 수준, 인구 구성을 봐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쭉쭉 올라가는 데가 과연 자한당한테 보수 정당한테 좋을까? 그건 아닌. 이거를 예전에 이거 권영시 시장이 저한테 그때 우리 저 같이 있었을 때 권영시 2016년도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 보수정 우리 권영시 시장이 왜냐면 제가 권영시 시장 지역구로 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노원을 권영시 시장이 우리 저 보수 정당이 수도권에서 당선되려면 도농 복합지구가 아니면 쉽지 않다. 아파트 옛말이야. 이 얘기를 이제 그때 권영희 씨가 하셨었다고. 그 정도로 수도권이 점점 보수 정당에게는 이제 쉽지 않은 지역은 돼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새로운 보수당처럼 하태경 의원처럼 젊은 층들을 공략을 하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9%라네 20대.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이제 도농복합이 아까 얘기한 가평 용인 들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몇천 세대예요. 몇백 세대가 아니라 그렇죠.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거든요. 그럼 대부분 한 60, 70%는 민주당 표로 봐요. 대부분 20평대거든요. 대부분 20평, 30평대 잘 없어요. 20평대 대부분. 그러니까 수적으로 외곽이. 근데 이게
점점 멀리 나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도농복합 도시들이 저는 이번에는 도농복합 도시들 중에도 아까 얘기하는 이제 아주 외쪽 말고 이런 데도 민주당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들이 점점 많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봐야 되는 게 지역구 땅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그 서울의 재건축을 박원순 시장이 계속 억제하면서 신축은 전부 다 경기도 외곽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이 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조성이 서울에 있는 노후 아파트들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고 딱히 뭐 그렇게 뭐 주택 편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노인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대수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가 4명이 살던 집들이 가보면 노인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성 자체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 서울이 가장 진보세가 높고 경기도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보수세가 좋았던 거 있거든요. 근데 요즘 거꾸로예요. 역전이 됐다. 서울이 오히려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요. 뭐 그런 상황도 인구 변화에 기인한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걸 계속 땅을 봐야 돼. 이런 거 땅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땅이 4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요. 자 일단은 이번 주 역시 또 선거 이야기하면 사실 뭐 밤새도 할 얘기가 있죠. 자 어쨌든 사실 정말 재밌는 매치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정근택 때 이준석 해볼까요? 자 뭐 그것도 강원도로 가죠. 자 둘 다 연구하면 강원도로 가죠. 자 일단은 뭐 민경욱, 이정미 이 대결도 상당히 좀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관심이 좀 가는 맞대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어디로 나올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싸 시즌 2 7번째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알림,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죠. 우리 네 분 오늘도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